시계 오른쪽 버튼 두 개 중에 위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고 부팅을 시작하며 부팅이 완전히 끝나면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저처럼 연결 애니메이션이 뜨지 않는다면 직접 갤럭시의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시작을 눌러주면 숫자가 일치하는지 물어보는데 시계 화면의 숫자와 핸드폰 화면의 숫자가 일치하다면 확인을 눌러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폰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권한을 허용하거나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동의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럭시 워치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스마트 스위치 어플을 통한 백업 여부를 묻기도 하고 시계를 왼손에 차는지 오른손에 차는지도 물어봅니다. 기본은 왼손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만약 평소에 시계를 오른손에 차는 분들이라면 착용할 손목을 눌러 오른쪽으로 바꾸고 버튼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는 게 편하다면 버튼 위치를 눌러 화면 왼쪽으로 바꿔주면 시계 화면이 뒤집히게 됩니다. 단 화면만 뒤집어질 뿐 홈 버튼의 위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래 버튼이 홈 버튼, 위에 버튼이 뒤로 가기 기능임을 참고하고 스트랩 위아래도 바꿔 끼우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시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계속 다음을 누르다 보면 시계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연결하게 되면 워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튜토리얼이 시작되는데 시작을 눌러서 간단 설명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자, 먼저 시계를 깨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해서 깨우기인데요. 시계 화면의 아무 부분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비활성화도 가능한데 처음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빠른 설정 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톱니바퀴 그림 얘를 누르게 되면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터치로 켜기 이거를 꺼주면 되는데요. 근데 현재는 이 터치로 켜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처음 워치를 연결하면 AOD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AOD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OD를 먼저 끄고 터치로 켜기를 비활성화 해줘야 되는데요. AOD를 끄는 방법은 이 디스플레이 메뉴 위에 올리다 보면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로 내렸을 때 이 터치로 켜기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지금 이게 켜져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시계 화면을 아무리 터치를 해도 화면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시계를 깨우는 두 번째 방법은 버튼을 눌러서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버튼은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둘 중 아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위에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시계가 켜지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도 시계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손목을 들어 올려서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를 볼 때 손목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이렇게 시계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도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여기 손목 올려 켜기를 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려도 시계 화면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화면을 끄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바닥으로 액정을 덮어서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실제 액정에 손바닥이 닿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손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시계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냅두게 되면 자동으로 시계 화면이 꺼지는데요. 자, 꺼졌죠? 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의 전원을 끄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설정 창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윗줄 두 번째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 끄기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 녀석을 눌러주게 되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참고로 워치가 충전 중일 때는 이 전원 옵션에 들어가도 전원을 끄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 돼버립니다. 두 번째 전원을 끄는 방법은 시계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 있죠. 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원 끄기 메뉴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설정, 버튼 및 제스처에 들어가서 홈 버튼 길게 누르기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전원 끄기 메뉴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위에 홈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똑같이 전원 끄기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AO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계를 연결할 때부터 이 AOD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AOD란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도 시계가 저전력으로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켜지
켜진 모습이고요. 이게 화면이 꺼진 모습입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몇 시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녀석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빠른 설정 창을 불러와서 여기 아래줄 가운데에 보이는 이 시계 그림 있죠. 얘를 눌러주면 AOD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 화면을 껐을 때 이렇게 아무 화면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앞서 설명한 대로 설정, 디스플레이, 여기서 Always on 디스플레이 얘를 눌러서 꺼줄 수도 있습니다. 이 AOD는 켜져 있을 때가 꺼져 있을 때보다 배터리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길게 쓰고 싶다면 비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손목 기준으로 시계 오른쪽 버튼 위가 홈 버튼, 그리고 아래가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자,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던지 무조건 처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말 그대로 홈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홈 버튼을 연속으로 2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고 내가 지정한 어플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설정, 버튼 및 제스처에서 홈 버튼 2번 누르기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설정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홈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제가 설정했던 이 설정 메뉴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홈 버튼 2번 누르기를 최근 사용 앱으로 설정하게 되면 홈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이렇게 핸드폰에서 최근 사용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불러옵니다. 자, 얘는 기존 빅스비보다 훨씬 똑똑한 AI로 AI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나랑 끝말잇기 할래? 네, 좋아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자, 차인표. 표범. 다음 단어는 뭘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기 13 곱하기 14 곱하기 15는 갑자기 영어로 말하냐? 지금 배터리 좀 알려줄래? 현재 배터리는 63%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정, 버튼 및 제스처, 여기 홈 버튼 길게 누르기를 누르게 되면 얘를 빅스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버튼은 뒤로 가기 버튼으로 내가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바로 이전 페이지로 한 단계 뒤로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은 눌렀을 때 아예 처음 시계 화면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기는 한 단계 전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자, 이것도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설정, 버튼 및 제스처에 들어가서 뒤로 가기 버튼 짧게 누르기를 눌러줍니다. 이 녀석을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로 바꿔주게 되면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아까 홈 버튼 2번 누르기에서도 설정할 수 있었던 최근 사용의 목록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다른 기능으로 바꿔버리면 정말 뒤로 가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냐? 뒤로 가기는요, 갤럭시 워치의 경우 어떤 페이지이든 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뒤로 가기가 가능해집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워치의 핵심 기능들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타일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워치의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빠른 설정 창, 마지막으로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설치된 어플들을 실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앱 트레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4가지 핵심 메뉴들은 시계 화면이 꺼져 있어도 각각의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당 메뉴에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메뉴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계의 화면 테두리 있죠, 이 베젤 부분, 여기를 원을 그리듯이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방향에 따라 빠르게 좌우로 혹은 상하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클래식 모델의 경우 물리 베젤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찰지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 베젤이라고 하는데요. 설정, 일반에서 이 터치 베젤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자, 그러면 터치 베젤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 메뉴에서 이 터치 베젤을 누르게 되면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진동 피드백을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 베젤은 제대로 작동은 하는데 진동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워치 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화면을 켰을 때 처음 보이는 이 시계 화면을 워치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워치 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계 화면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동이 느껴지기 전에 손가락을 떼버리면 다시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모드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시계 화면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워치8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워치페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쓰고 싶은 워치페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워치페이스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선택한 워치페이스는 다시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시계 화면 추가를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즐겨찾기에 워치페이스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설정된 워치페이스를 제외한 워치페이스들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에서 워치페이스를 삭제하게 되고요. 꾸미기를 누르게 되면 시계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등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배경 탭을 위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주제가 바뀌죠. 텍스트 색상, 얘도 위아래를 통해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시계 화면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위젯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배터리로 되어 있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얘를 심박수로 바꿔볼게요. 원래 여기 배터리로 되어 있던 것이 심박수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 컴플리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워치페이스마다 개수가 다양하게 있고, 이걸 잘만 활용하면 시계 화면만 봐도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단 일부 애니메이션 워치페이스들은 꾸미기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워치페이스는 폰에서 꾸미는 게 더 편합니다. 핸드폰의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시계 화면을 클릭하면 제일 상단에는 즐겨찾기 했던 워치페이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워치페이스를 한번 터치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계의 워치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꾸미기를 누르면 더 큰 화면에서 편집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요거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 즐겨찾기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신순을 직접 설정으로 바꾸게 되면 꾹 눌러서 워치페이스 순서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자, 핸드폰으로 꾸미기를 통해 워치페이스를 편집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추천 탭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이미 완성된 다양한 버전들을 빠르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은 핸드폰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리다 보면 구글 플레이에서 시계 화면 더보기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워치페이스들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워치페이스도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차고 있다가 핸드폰에 알림이 오게 되면 시계의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주는데, 만약 시계가 켜져 있을 때 알림이 왔다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방금 온 알림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화면이 꺼져 있었더라도 수초 내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화면을 켜게 되면 이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방금 온 알림을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알림을 제때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계 화면에 9시 방향을 보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AOD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나타나고요. 시계 화면이 켜져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새로운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최근 알림 순대로 나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알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지정된 이모티콘과 메시지 답장을 선택해서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요 종이 비행기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고요. 이모티콘도 하트를 누른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폰에서 관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핸드폰에 이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서 답장 추가를 눌러줍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보시면 이렇게 시계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편집을 눌러서 위치도 바꿔줄 수 있고요. 아니면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그림을 눌러서 삭제도 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 화면에서 여기 보이는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답장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보낼 때 종이 비행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시 메시지를 눌러서 이 타이핑 화면을 불러온 다음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고 마이크 그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를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받아쓰기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종이 비행기 아니면 메시지 오른쪽에 있는 이 웃는 그림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모티콘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제를 고르고 이모티콘을 골라서 전송하면 됩니다. 알림을 지우는 방법은 먼저 개별적으로 지울 때는 해당 알림 화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면 휴지통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까지 위로 올리면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림 메뉴 제일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모두 지우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한 번에 모든 알림들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설정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빠른 설정 창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워치의 설정을 빠르게 변경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빠른 설정 창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알림 메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빠른 설정 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앱 트레이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빠른 설정 창의 각각의 기능들은 그림에서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고 핸드폰의 제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면 모드와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영화관 모드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수면 모드와 영화관 모드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직 설정된 모드가 없다고 하면서 폰의 모드를 추가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핸드폰에 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우선 영화관 모드부터 해보죠. 얘를 눌러줍니다. 시작을 누르고, 자, 요거는 영화관 모드를 유지할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영화관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끌 때까지 꺼지지 않느냐, 아니면 매번 영화관 모드가 시작될 때마다 요걸 계속해서 물어보냐, 요거를 선택하는 건데요. 대충 2시간 반으로 설정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요거는 영화관 모드를 활성화할 때 방해 금지도 활성화할지 물어보는 건데, 원래 기존에는 영화관 모드가 활성화가 돼도 알림이 오면 핸드폰으로는 즉각적으로 알려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누르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핸드폰으로도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을 눌러주고, 자, 요거는 영화관 모드가 실행되면 핸드폰에 다크 모드를 활성화할 거냐, 소리 모드와 음량을 무음으로 바꿔줄 거냐, AOD를 꺼줄 거냐, 요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 자, 요거는 영화관 모드가 실행됐을 때 워치에 수행할 동작인데요. 기본적으로 AOD가 꺼지고 손목 올려 켜기도 비활성화되고 터치로 켜기도 비활성화, 소리 모드는 진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 자, 그럼 이제 다시 얘를 눌러서 영화관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화관 모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앞서 설정한 것처럼 AOD가 꺼졌고요. 터치로도 안 켜지고요. 들어 올려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됐죠. 자, 얘를 끄는 방법은 다시 빠른 설정창에 들어가서 요 슬레이트 그림을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방해금지 모드는 빠른 설정창 두 번째 줄에 요 마이너스 그림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이거는 핸드폰과 시계에 온 알림을 알려주지 않는 모드로서 시계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도 방해 금지 모드가 활성화가 돼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때 알림이 오는 것을 알리지 않는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 실시간으로 온 알림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시계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새로운 알림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빠른 설정창에 들어가서 요 그림을 눌러주면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또한 시계의 방해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도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방해 금지 모드를 끄게 되면 이렇게 시계의 방해 금지 모드도 꺼지게 됩니다. 마지막 수면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으로 먼저 설정이 필요한데요. 설정, 모드 및 루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면을 눌러주고요. 시작. 그 다음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 얘도 방해 금지 모드를 같이 사용할 거냐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자, 그 다음 핸드폰의 설정을 바꾸는 건데요. AOD 비활성화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요 흑백은 요걸 체크하게 되면 핸드폰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설정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음, 요건 이제 수면 모드가 됐을 때 시계에서 얘네들을 비활성화한다. 완료. 수면 모드가 활성화가 되니까 제가 아까 설정한 것처럼 들어 올려도 안 켜지고요. 터치해도 안 켜지고 AOD도 꺼졌죠.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 시간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끄기가 있습니다. 이 끄기를 눌러서 수면 모드를 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화면에서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수면 모드를 끄지 않고 워치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 모드를 끄는 방법은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이 침대 그림을 눌러주면 됩니다. 수면 모드를 한 번
한번 설정하면 다시 여기를 눌렀을 때 없었던 이 수면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수면 모드가 활성화가 된다. 자, 그리고 빠른 설정 창에서 이 그림을 길게 눌러줍니다. 한번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수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세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직접 켜기를 누르고요. 아까 처음 수면 모드 설정할 때 시간 설정했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시계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 빠른 설정 창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보이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편집 모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꾹 눌러서 메뉴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눌러서 삭제해줄 수도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빠른 설정 창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일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타일 메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워치 8의 핵심 기능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게 헬스, 피트니스, 베이직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위젯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일 메뉴에서 운동이나 체성분, 혈압, 심박수, 심전도, 혈중산소, 스트레스, 수면 등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압 기능과 ECG, 즉 심전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깔아야 됩니다. ECG 자세히 보기를 눌러봅니다. 허용,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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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삼성 헬스 모니터를 설치하는 화면을 띄워주는데요. 설치를 눌러주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다면 실행, 동의. 그 다음 ECG 눌러줍니다. ECG 설정, 다음, 완료. 자, 그러면 다시 타일맨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에 있는 ECG 기록을 눌러줍니다. 확인. 그 다음 손가락을.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전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혈압 같은 경우는 시계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별도의 혈압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 제일 아래로 내리다 보면 플러스가 보이는데요. 얘를 눌러서 타일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큰 위젯으로 할 거냐 작은 위젯으로 할 거냐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타일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테고리를 계속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 타일 추가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타일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타일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아래로 내려서 계속 줄줄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무 타일이나 꾹 누르게 되면 타일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꾹 눌러서 이동시키면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서 타일을 삭제해 줄 수도 있고 편집을 눌러서 이 카테고리를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펜을 누르게 되면 걷기, 달리기, 실내 자전거로 되어 있는 거를 달리기를 빼고 트랙 달리기를 추가해 볼게요. 완료. 그러면 여기 달리기가 빠지고 트랙 달리기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개별 수정도 가능하다. 자, 참고로 타일 중에 식단 관리로 들어가면 항산화 지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번에 워치 8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꼭 타일을 추가해서 자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의 웨어러블 앱을 통해서 타일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타일 편집이 가능합니다. 개별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다음은 앱 트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앱 트레이, 즉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 어플을 눌러서 그 어플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공 그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앱 목록을 최신 순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앱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을 겹치게 하면 이렇게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꾹 눌렀을 때 삭제가 가능한 어플은 이렇게 설치 삭제가 뜨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을 때 폴더에 들어가서 왼쪽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하고 싶은 어플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오른쪽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배경 색상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어플을 이 폴더에서 빼고 싶으면 꾹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타일 메뉴 제일 아래로 내리다 보면 보기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현재 격자 형태에서 목록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목록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워치 전용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나만의 워치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의 웨어러블 앱 앱스 화면에서 여기서도 어플을 꾹 눌러서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룹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가 가능한 어플은 역시 꾹 눌러서 설치 삭제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요리 중이라 두 손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워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제스처 기능을 활용하면 전화를 받거나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버튼 및 제스처에 들어가서 요 제스처 엄지와 검지 두 번 맞대기, 흔들기, 노크 얘네들을 활성화해주면 되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은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아래로 내리면 자세하게 설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노크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내 운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손전등 켜기로 바꾸게 되면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먹을 아래로 두 번 내려서 손전등을 켤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유튜브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여기 6시 방향에 내가 어떤 걸 재생 중인지 그림이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면 현재 음악이나 영상에 대한 재생, 볼륨 조절, 이전 음악, 다음 음악, 이전 영상, 다음 영상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 헤드폰 그림은 내가 만약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소리를 폰으로 들리게 할 건지 이어폰으로 들리게 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운동 중일 때도 여기 시계 화면 6시 방향에 운동 그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얘 역시 누르게 되면 현재 운동 시간과 거리,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운동을 일시 멈추거나 계속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재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면 아까 내가 듣던 음악이나 유튜브 시청에 대한 컨트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내 핸드폰에 음악이나 영상이 틀어져 있을 때 시계 화면을 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미디어 컨트롤 화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유용한 기능, 아래로 내려서 미디어 컨트롤 자동 실행을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자,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가 갑자기 크게 넘어지거나 큰 충격을 당했을 때 자동으로 긴급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안전 및 긴급, 여기서 낙상 감지를 눌러서 사용함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긴급 연락처로 SOS 보내기 요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안전 및 긴급을 눌러주고 긴급 연락처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긴급 연락처로 추가할 연락처를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안전 및 긴급에서 낙상 감지, 긴급 연락처로 SOS 보내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시계가 연결이 끊어지면 진동이나 소리를 통해서 시계로 알려주긴 하는데 만약 시계가 진동 모드일 경우 한 번만 진동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 유용한 기능, 여기서 연결 해제 알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소리 및 진동과 함께 전체 화면에 알림 표시 요거를 체크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가서 거리가 멀어져서 연결이 끊어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동이 계속 울립니다. 내가 이걸 확인할 때까지 진동이 계속 울리고요. 그래서 이 X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도 배터리 충전을 90%까지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설정, 배터리, 여기서 배터리 보호 있죠.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보호가 활성화가 되면 배터리 수명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겠죠. 단 갤럭시 워치 40mm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최소 44mm나 클래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운 날 장갑을 꼈을 때 터치 민감도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해집니다.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터치 민감도 요거를 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단 두꺼운 장갑일 경우 세게 밀어주거나 눌러줘야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의 설정을 이것저것 잘못 건드렸거나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면 핸드폰의 웨어러블 앱, 워치 설정, 일반, 초기화를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초기화 이후에는 처음 연결하는 방식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고 워치 데이터 자동 백업에 다음을 눌러 허용을 누르면 백업된 파일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백업받고 싶은 파일을 체크하고 복원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다면 새 워치로 설정을 누르면 되겠죠.